여러분은 예술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1000개가 넘는 독을 짓고도 이건 아니야 라면서 모두 깨부수는 독 짖는 늙은이? 정신병원에 갇히고 또 스스로 귀를 자르면서 자화상을 그렸던 고흐. 음악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르는 광기까지 보였던 광야암 소나타. 무엇이 됐든 예술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심오하고 어려워 보이죠. 오늘 북적북적에서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How I Became the Bomb의 울레이오 들었습니다. 이 노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요즘 그 SNS에 뜨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에 나오는 음악이에요. 제가 오늘 예술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엊그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우와, 이런 게 진짜 예술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행위예술가 아시나요? 2010년에 이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이 이름이 어려워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회고전에서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아티스트는 출석 중이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매일 7시간 동안 전시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관람객 한 명 한 명의 눈을 응시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이 1분 동안 한 사람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있는 그 자체의 행위 예술이에요. 3개월간 736시간 동안 이 퍼포먼스가 진행이 됐고요. 850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자벨라 로셀리니, 샤론 스톤, 제임스 프랭코 같은 유명 인사들도 참여한 그런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 중에 가장 이슈가 된 장면이 제가 봤던 그 영상 중에 하나예요. 이 영상에서 이 주인공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옛 연인이었던 10년간 행위예술을 함께해온 울레이라는 남자 행위예술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옛 연인이죠. 30년 만에 재회한 옛 연인이 서로 마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요. 손을 마주 잡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 남자 예술가는 바로 일어나서 떠나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거는 드라마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영상 앞부분에 이런 소개가 나오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와 울레이 두 사람이 만났고 함께 그 행위예술 같은 많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예술로서도 동반자, 그리고 영혼의 동반자로 관계를 이어가다가 이 지금 다시 재회하기 30년 전에 만리장성 양끝에서 90일 동안 걸어와서 중간 지점에서 포옹을 하고 헤어지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별조차 정말 예술가 같지 않나요? 그렇게 이별을 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않다가 이 2010년에 한 아티스트는 출석 중이라는 행위예술로서 재회를 하는 거죠. 그 영상에 나온 노래가 바로 이 아까 제가 들은 울레이오인데 이 노래 가사도 보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자세한 설명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아마 감명을 받고 거기에 모티브를 얻어서 이 노래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영상 한 번씩 꼭 보길 추천드려요. 이거는 영화 같다고 하기도 더한 거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보고 떠나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헤어짐을 만리장성을 걸어오면서 헤어지고 그 두 사람의 행위예술 작품들도 막 찾아봤는데요. 정말 진짜 이 사람들은 멋있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였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첫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바칼로레아에서 이야기할 것도 바로 예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술 없이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경치, 미녀, 지는 태양 등을 보고 매료된다. 이때 우리는 자연적 사물이나 경관 안에 분명 아름다움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느끼는 아름다움이 모든 예술적 지식과 무관한 것인지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을 방문함으로써 화가가 되는 것이라는 앙드레 말로의 말은 예술가에게 미는 무엇보다 예술과 예술사에 관련된 그 아래에 존재한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예술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움은 예술의 문제일까? 자, 바칼로레아 2002년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세숙기 정화님 오셨네요. 저는 북적북적 최근부터 듣는데요. 참 재미있고 의미까지 있어서 팟캐스트로 다운로드까지 해서 듣습니다. 오! 뿌듯하네요. 그리고 역시 진행 6회 발랄 부드러움 감사해요. 빨래 널면서 즐겁게 들을게요 하시고요. 그래요? 크크크크. 저를 업되게 해주는 댓글이었네요. 세숙기정아님. 오늘이 최고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젊은 피 최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에비얼리고님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하늘맘님도 오셨고요. 까칠한 주부님은 오랜만에 일정 없이 국민라디오 실컷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시고요. 오늘 쉬는 날이신가 봐요. 하루 종일 누워서 그냥 빈둥빈둥 하는 게 정말 행복이죠. 근데 그게 정말 바쁜 일상 중에 있는 빈둥빈둥이 행복인 것 같아요. 맨날 빈둥빈둥이면 등도 쑤시고 피곤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읽을 책은 아시죠? 우리 항상 요 철학 얘기할 때 읽는 책, 휴머니스트,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의 예리한 질문과 놀라운 답변들에 관한 책, 종합편입니다. 최병권, 이정옥, 역금. 여기서 예술 없이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없는 미. 플라톤에게 있어 미는 완벽하고 영원한 관념이다. 그래서 그것을 물질적으로 재현할 경우 불완전한 진료 속에 담아야 하므로 진정한 아름다움과는 멀어지고 미의 이데아에서 한 등급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은 그 자체가 미보다 나중에 존재되는 것이 된다. 더욱이 플라톤은 예술작품보다는 자연 사물이 이상적인 미와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연 사물은 초월적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고 예술작품은 그 사물을 모방한 것이므로 예술은 이데아에서 두 단계 하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을 순전히 모방적 가치로만 파악하는 이러한 정의를 따를 수는 없다. 미술사를 살펴보면 설사 구상미술이라 해도 작품을 이러한 협소한 모방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다. 화가이건 조각가이건 자기가 재현하는 대상에 어떤 변형을 가하게 마련이다. 이런 변형은 모티브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재현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구도, 구성 등의 규칙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각각의 유파와 화풍을 결정짓는 것으로 재현 대상에 대한 예술가의 관점이 드러난다. 칸트는 이런 의미에서
예술작품은 아름다운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아름답게 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칸트가 이런 측면만으로 미의 개념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예술적 아름다움이란 언제나 그 모델과 구별되는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름다움이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술이 없을 경우 결코 미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주지하듯 인간 사회에는 태고적부터 예술 행위가 존재했으며 아무리 미개 사회라 해도 예술이 없는 사회는 없다는 것이다. 최우선적인 실용행위. 하지만 우리는 예술이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다 해도 그것이 인간 최초의 활동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초의 사회는 의식주라는 생존의 문제, 즉 원초적 욕구를 해결해야 했을 것이며 이에 비하면 예술적 욕구는 피상적이거나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사냥무기를 오랫동안 사용한 후에야 인간은 무기를 꾸미고 장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동굴벽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굴 속에 있을 때 인간이 안전해야 하고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더구나 현재에도 예술이 분명히 존재하는 일부 전통적 사회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연은 미적 관조 대상이 아니기 이전에 우선 이동, 사냥, 위험의 장소이다. 미적 시선이란 바라보는 대상의 실용적 기능에 무관심해질 때에야 비로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동식물과 장소가 무엇보다 초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이고 생존과 직결된 실제적 사물로 받아들여지는 원시적 세계에서 이러한 무관심과 초탈한 태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시사회의 예술 중 상당수가 자연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방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집단 회화를 보면 장소나 동물을 가리키는 추상적 기호나 재현 약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림들은 문제의 장소나 동물들을 전혀 담지 않았다. 이 경우 재현 이전에 이 장소나 동물들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회화는 근본적으로 신화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재현 대상의 외양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술은 미를 드러내며 심지어 예술이 아닌 미도 드러낸다. 미의 관념이 예술이나 문화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종종 예술 밖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바다나 별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아이는 이 말을 따라하면서 예술과 무관하게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나 별이 도대체 언제부터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아주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에 대한 이런 미적 시선은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을 짓누르는 위험한 것이 아니며 인간에게 자연을 바라보고 감상할 여유가 있음을 상정한다. 태풍을 만난 고대 뱃사람이 바다를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설사 현대의 경우라도 난파 위기에 처한 선원이 바다를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난파는 영화에서나 아름다운 것이다. 또 고대의 뱃사람은 별을 보고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의거해 방향을 짐작하려 했을 것이다. 한 사물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그 사물의 예술적 재현이다. 재현을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자연이 이러한 재현 이후에야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연이 미관념 속에 포함되는 데에
예술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사물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예술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다소 역설적으로 자연이 예술을 모방한다 라고 말한 적 있다.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인간의 감수성이 역사적으로 변해온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에서 미를 발견하게 된 것은 자연이 여러 형식적인 규칙에 따라 재현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 주지하듯 루소의 소설 누벨 엘로이즈가 인물의 감정과 풍경을 일치시켜 독자에게 자연의 정서적 차원을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낭만주의 이후 자연에 대한 미적 시선은 일반인에게도 보편화되었다. 사회가 다양한 예술 형식을 발전시킴에 따라 예술 이외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감시관도 다양해진다.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풍경을 보고 다른 사람이 미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그다지 놀랍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의 미적 관점을 형성하는 예술적 필터는 나의 그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결론. 이렇게 예술이 아닌 미도 예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술사와 그 형식들은 이전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에도 미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앵포르멜 미술이나 콜라주 형식이 나온 뒤에는 우리는 도로나 울타리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이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리는 일상적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혁오의 오하이오 들었습니다. 예술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술이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서부터 예술로 발현된다라는 의미가 주제인 것 같은데 주로 얘기하는 게, 그쵸? 저는 예술이라는 걸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또 전에 문 선생님하고 배울 때 그 정의를 가장 먼저 내려야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뜻이 굉장히 많아요. 자, 기회와 학술을 아울러 이루는 말, 또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 문자가 아닌 형태를 빌려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드러운 표현 방법, 문화의 한 부분으로 예술활동과 그 성과의 총칭. 이 뜻이 뭐 하나를 여러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각자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백과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로서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 능력을 가리켰다. 예술이라는 한자에서 예는 본디 심는다 라는 뜻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기능, 기술을 의미하고
고대 동양에서 사대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었다. 육예에서 예는 인간적 결실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초교양의 씨를 뿌리고 인격의 꽃을 피우는 수단으로 여겼던 만큼 거기에는 인격 도야의 의의도 있었다. 그리고 술은 본디 나라 안의 길을 의미하며 이 길은 어떤 곤란한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행 방도로서 그 역시 기술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예술이라는 말은 고대부터 동양에 존재했으며 후한서 안재기에 이미 백가예술이라는 기록으로 나타난다. 한편 예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테크네, 라틴어 아르스, 영어 아트, 독일어 쿤스트, 프랑스어 아르 등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하던 말로써 오늘날 미적 의미에서의 예술이라는 뜻과 함께 수공 또는 효용적 기술의 의미를 포괄한 말이었다. 이러한 기술로서의 예술 의미가 예술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미적 의미로 한정되어 일반 기술과 예술을 구별해서 미적 기술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잔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기술에 더 치우친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시대가 변하면서 미적 가치로 많이 옮겨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이번 이 영상을 보면서 행위예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행위예술이 유명하고 멋진 이유가 그 미술작품 같은 거에는 가치가 붙잖아요. 이게 작품이 있으니까 그거가 얼마인지 가격이 매겨지고 투기라고 하나요? 재산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행위예술은 그곳에 온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같이 감정을 공유하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행위예술은 거기서 다 소비되고 사라지는 거죠. 마치 그 모래로 그리는 만다라인가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오는 의미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 행위예술하는 전시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멋지지 않나요? 그 자리에서 관객들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사라지는 예술. 로키마루님은 베르그송은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베르그송이 아주 늙어서 그 뜻을 다시 말하는데요. 매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가 늙어서 말한 그 결정적 순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모두 아름다운데 예술가는 그것을 드러냈을 뿐이죠. 매 순간, 그러니까 늘, 더 나아가 모든 것이 예술사진의 대상인데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드러냈을 뿐이듯이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지날 때 예술인 줄 몰랐는데 인식하고 보면 그때부터 예술인 거? 항상 옆에 있었는데 왜 모르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여기 있었어? 하고 새삼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숨 쉬는 게 갑자기 신경이 쓰입니다. 내 날숨과 들숨이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숨쉬기 했던 행동들이 갑자기 내 숨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폐가 쪼그라붙었다 펴졌다 하는 그 느낌이 다 인식이 됩니다. 이러면 한 적어도 5분, 10분 정도는 숨 쉬는 게 계속 신경 쓰여서 계속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아무렇지 않게 숨을 쉬고 있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죠. 눈 깜빡이는 것도 그렇고요. 눈꺼풀을 감았다, 떴다 하는 이거. 평소에 한 하루에 10,000번은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의식하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맨날 눈을 깜빡였었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요. 예술도 그런 거 아닐까요? 항상 존재하는데 내가 그걸 돌아볼 때가 되어야 그게 나한테 예술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우영님은 예술에서 술이라는 단어, 즉 기술이라는 문자가 붙음으로써 예술은 모방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나 기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그 사람들과 향유할 수 있는 소수의 전유물로 변해버린 것이 아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한가로운 사람들을 위한 사치적인 것, 부가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세요. 맞아요. 예술을 느끼려면 사실 어느 곳에서든 느낄 수 있는데 느낄 여유가 없다고 일단 밀어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패밀리 오브 디 이어의 보이후드 OST죠. 히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보이후드 생각이 또 나네요. 제가 제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 중에 하나를 추가하게 만들었던 보이후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술적이지 않나요? 한 영화를 위해서 몇 년이었죠? 6살짜리를 20살이 될 때까지였나? 였으니까 14년이었나? 15년이었나? 15년 동안 매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영화지만 정말 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 주인공들 중에 누구나 한 명쯤은 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내 미래도 보이고 또 우리 엄마 아빠도 보이고 그랬어요. 연구대상 J인가요? 연구대상 J님은 예술의 수를 바라볼 때 이성에 기반한 관념적 사고로 바라본다면 기에 가까운 나타냄을 위한 기술, 서술뿐이겠죠. 하지만 감성에 기반한 치유의 행위, 또 공감각적 행위로 예술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화자가 말하는 메시지의 교류 속에 또 다른 자아와 교류를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기술과 기회와 예술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얘기하시네요. 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댓글이었어요. 연구대상 제이님.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대학교 수업 듣다 그걸 새삼 깨닫고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똑같이 그린 그림을 보고 놀라잖아요. 그 초사실주의 뭐라 그러죠? 엄청나게 똑같이 그리는 그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왜 정말 사진처럼 똑같이 그림으로 그린 그런 예술 작품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미술 장르가 됐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놀라워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사진으로 찍으면 아무리 그림같이 그려도 100%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진을 보고 놀라진 않잖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똑같이 복제하는 데서 오는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그림으로 사진처럼 표현했다는 그것에서 예술적 가치가 발생을 한다. 이런 수업이었어요. 제맥에, 비맥에, 하이퍼맥에 이런 거 나오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그 수업에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똑같이 재현하고 싶으면 사진으로 찍으면 되는데 굳이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신기합니다. 다랑언님 흔적 남기시네요. 벌써 점심시간 다가와요 하시고요. 청라에서님은 최혜윤 아나가 진행하면 그 시간은 예술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로니님도 오셨고요. 민시스터즈님은 일하다 땡땡이로 출첵만 합니다. 올 최혜윤 아나 이쁜 목소리 듣고 싶지만 내가 사장이 아닌 관계로. 국티조합원님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많이 웃으세요 하시네요. 출첵만 하신 거죠? 듣기는 못하시고 그렇다면 꼭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도 하세요.
변현주 사랑해님은 또 빵 얘기하시네요. 제가 빵 좋아한다고 너무 빵 얘기로만 밀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뻥 안 치고 지금 두유에 빵 먹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 왔더니 빵이 먹고 싶더라고요. 하시네요. 이 댓글 보니까 갑자기 소시지 빵이 먹고 싶네요. 저도. 왜 소시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리버리 마녀님은 음악 좋아요 하시고요. 저도 왠지 오늘 음악이 약간 포근하고 감싸안는 그런 류의 음악이 새삼 떠오르네요. 날고 싶은 토끼님도 오랜만에 출첵하셨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예술 작품 그 영상 링크 달아주셨네요. 사진도 같이. 역시 빠르세요, 대우 형님. 와이로님도 오셨다고 출첵 남겨주셨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레지나 스펙터의 쌈손.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그 단어 뒤끝 대마왕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극사실주의 맞아요. 하이퍼 리얼리즘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거 큰일 나겠어. 이런 약간 치매 전조 증상에는 고스톱이 좋다고 하던데요. 고스톱을 좀 쳐봐야 되나? 로키마루님은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도무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도화지 삼아 예쁜 그림 그렸다 밤에 지우고를 반복하는 세상의 모든 화가들이 왜 그렇게 예술을 남 얘기하듯 멀게 말하는지. 화장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얼마 전에 본 글에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이 화장한 여자를 보면 느끼는 생각. 3위가 예쁘다였고요. 2위가 신기하다. 그리고 1위가 피곤하겠다였어요. 아침에 정말 그냥 화장한 모습만 보다가 화장을 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면은 그게 생각보다 꽤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오래 걸리고 막 더 바르고 더 바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피곤한 걸 매일 아침 하고 있냐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술이죠. 정말 얼굴에 하는 예술 가장 중요한 예술인 것 같아요. 네비도님도 오셨고요. 하늘맘님은 보이우드 제가 얘기한 영화 봐야겠네요. 멋진 영화일 듯 하세요. 이게 런닝타임이 꽤 길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서 확실히 몰입도가 확 있는 영화인데 대우 형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수건 하나 준비하고 보시라고 각오 단단히 하고 보시라고 어머니들은 후폭풍이 흘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우리 엄마를 살짝 떠올렸던 기억이 있네요. 커미데이님도 오셨고요. 마이로님, 우리 애기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하람이? 이름이 하람이 아니지 않나요? 맞아. 하람이는 세숙기정아님 아이죠? 이름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마이로님 아이 이름, 조카 이름. 아윤이, 맞아. 아윤이. 아윤이 사진 올려주셨어요. 와, 많이 컸네요, 벌써. 눈이 땡글땡글하고, 제가 좋아하는 젖병 입술도 여전하고요. 오늘 북적북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는 릴리 알렌의 리틀 띵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고요. 오늘 덥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밤에는 요즘 아직도 좀 쌀쌀하더라고요. 면역력 중요한 거 아시죠? 밤에 살짝 추울지도 모르니까 조금 밤에는 따뜻하게 입으시는, 따뜻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얇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다 감기 걸리면 진짜 면역력 뚝 떨어지고 큰일 납니다. 아셨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Sometimes I find myself sitting back
back and reminiscing, especially when I have to watch other people kissing. And I remember when you started calling me your missus, all the play fun.